여러분 모두가 보징어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다이 남코 코리아의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보징어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1편, 2편, 3편 잘 보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9월에 그렇죠. 건프라 엑스포 아니죠. 반다이 남코 펀 엑스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전시할 엑스포 한정판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종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바로 가로, 세로, 높이에 관해서 이 공간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프라모델들을 어떻게 멋지게 포징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이 엑스포 샘플들, 한정판들 어떤 라인업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HG 하이젠 슬레이 2라 클리어 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G G40 클리어 컬러 버전, 그리고 옆쪽에는 SDCS 크로스본 건담 X1과 헬로키티 콜라보 제품이죠. SDCS 자쿠2 키티 버전, 그리고 옆쪽에는 RG 포스 임펄스 건담 티타늄 피니쉬 버전과 HG 비욘드 글로벌 G3 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옆쪽에 또 MG 잔라이저 컬러 클리어 버전, 그리고 RG 뉴건담 HWS 버전과 옆쪽에는 HG 실버블리 서플레서 컬러 클리어 버전, 그리고 MG 발바토스 티타늄 피니쉬 버전. 이야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G 크로스본 건담 X1 컬러 클리어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라인업 잘 보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실전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공간은 가로 1m, 세로 60cm, 그리고 높이 상관없어요.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실전의 포징을 잡을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 재작년 우리 건프라 엑스포, 이제는 펀 엑스포지만 건프라 엑스포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벤트 한정판들, 엑스포 한정판들이 대부분은 공간, 그 전시 공간이 두 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m, 60cm의 공간이 이제 두 개가 저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어떤 이 11종의 상품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실전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포징을 잡고 어떻게 위치를 구상하는지 또 함께 알아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한테 주어진 전시 공간 사이즈는요 1m씩, 가로 1m씩 2m 총 두 군데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m가 생각보다 꽤 큰데요. 여기에서 프라모델들을 전시를 하려면은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될 프라모델을 선택하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프라모델 중에 일단 사이즈가 커야 한다, MG 100분의 1 사이즈인 MG를 선택을 했고, 거기다가 조금 큼지막한 무기나 아니면은 무장들, 부피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부한 프라모델들을 선정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간, 1m가 주어진 첫 번째 공간에서는 이 MG 발바토스 티타늄 피니쉬를 선택을 했어요. 이 제품으로 어떻게 포징을 잡을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바토스에는 특징적인 무장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사용할 무장은 바로 이 메이스입니다. 메이스로 어떻게 하면 박력 있고 화려한 포즈를 잡을 수 있을까요? 두 손으로 보통 발바토스가 메이스를 휘둘렀죠. 근데 두 손보다는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각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대충. 자, 팔을 휘두를 거니까 상체도 한번 돌려주시고, 팔도 반대쪽 팔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리도 쫙 쭉쭉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지금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손에 메이스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느껴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더 강력하게 완전히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으로 쭉 펼쳐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팔도 인체공학적으로 생각해서 팔이 이렇게 뻗치니까 이쪽 반대쪽 팔 안쪽으로 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고개도 살짝 더 젖혀주시고 상체도 메이스가 있는 방향으로 쏠리겠죠. 그 다음에 다리가 중요한데요. 자, 발바토스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 또 봤듯이 이제 육지에서 싸우는, 지상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렬했고요. 그렇다면은 지상에서 발을 이렇게 땅에 딱 딛고 서 있을 때 과연 멋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서 앞으로 땅을 박차고 뛰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스토리가 보이는 포즈여야지 더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휘두르는 팔, 그리고 앞으로 쏠리는 팔, 이 팔과 반대쪽인 팔, 이거를 굽혀줍니다. 네, 보통 저희 달리기 할 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발목도 이렇게 굽혀주시고, 그러면은 이 모습대로도 어때요? 앞쪽으로 달려가는 것 같나요? 여기서 모래먼지가 확 일어나는 그런 느낌. 자, 이 상태에서 메이스를 한번 쥐어줘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이 느낌 지금 느껴지시나요? 뒤쪽으로 모래먼지가 이거 확 펼쳐지나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에 세워볼 건데, 그거는 저희가 한꺼번에 마지막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1m 공간, 저희한테 주어진 첫 1m 공간의 무게중심 MG 발바토스 티타늄 피니쉬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1m 공간, 저희한테 주어진 두 번째 1m 공간의 무게중심이 될 상품입니다. 제가 선정한 건 바로 요 MG 더불어 잔라이저 클리어 컬러 버전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MG들이 없는 건 둘째 치고 얘가 일단 무장이 풍부합니다. 딱 봤을 때 백팩만으로도 박력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잔라이저의 가장 특징적인 무장이 뭐죠? 그렇죠, 이 GN 버스터 소드, 이겁니다. 이번에는 이 무장을 가지고 제가 포징을 잡아볼까 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이 백팩,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지만 포징 잡을 때는 굉장히 걸거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징을 잡을 때는 이 부분을 잠시 빼놓고 더불어 건담 소체만으로 포징을 먼저 각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팩을 끼우고, 백팩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무게를 어떻게 하면 지지해 줄지, 그것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또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행해 볼게요. 네, 먼저 더불어 건담 소체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MG 발바토스와 대칭이 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발바토스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바라보는 포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잔라이저는 다시 이쪽을 바라보는 포징을 해주면은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대칭이 되면서 저희들은 안도의 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또 이게 노리면서 포징을 잡아주면은 좀 더 고차원적인 포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잔라이저도 이 딱 단순한 이 모습을 기준으로 포징을 잡아볼까 해요. 자, 그래서 무기를 그럼 뭘 들려줄 거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GN 버스터 소드를 분리를 해서 양손에 들어줄 거고요. 그렇다면은 얘도 발바토스처럼 앞으로 나가는,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상상을 하는 거죠. 얘는 발바토스처럼 지상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앞쪽으로 돌진을 하는 거다. 자, 한번 그런 상상으로 포즈를 잡아보겠습니다. 허리를 촥 젖혀주시고
나가는 팔과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젖혀주시고 이거 사이드 스쿼트 빠지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프라모델은 잘 빠지기 때문에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역시나 발바토스처럼 쭉 펴주시고요. 고개도 그냥 이렇게 젖혀만 주시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정적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뒤쪽으로 젖혀주시는 거. 이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딱 느낌이 바뀌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거 GN 드라이버도 살짝 뒤쪽으로 젖혀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건담은 이렇게 펼쳐주는 거, 사방으로 착 날개를 펼쳐주듯이 펼쳐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백팩의 무게예요. 저희가 항상 하는 액션 베이스 1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액션 베이스판 2개를 합친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백팩이 무거워서, 날개가 무거워서 포징하기 힘들다 하는 제품들이 많죠. 그런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판 2개 정도는 써줘야지 좀 안정적으로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매장에서 만약에 포징을 했다라면은 판 하나를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엑스포 회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포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액션 베이스 판 2개를 합쳐서 여기에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역시 더불어 건담은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어댑터에다 꽂아주시면 되세요. 자, 백팩을 생각하면은 한 위치가 이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뒤쪽으로 백팩이 있으면서 이제 좀 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힘겹게 두 버스터 소드, GM 버스터 소드와 백팩을 잠시 쥐어줬습니다. 지금 제가 딱 허리랑 잡고 있는데 지금 놓으면 바로 뒤로 고꾸라질 거예요. 그만큼 백팩이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 화려한 만큼 무게도 상당하다. 그래서 얘를 포징을 잡아주려면 어쩔 수 없이 액션 베이스 2개를 또 써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멋지게 포징을 잡으려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백팩 뒤에 또 액션 베이스 1을 활용해서 지지를 시켜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손에 이렇게 GM 버스터 소드를 2개를 분리해서 쥐어줬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는 포즈에 맞춰서 칼도, GM 버스터 소드도 이렇게 한쪽은 역으로 쥐어줬습니다. 역으로 쥐어준 걸로 인해서 또 그 약간 긴장감이 발생을 하죠. 이런 느낌 하나하나를 또 생각을 해서 포징을 잡아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멋진 포징이 가능하십니다. 네, 우리한테 주어진 1m의 두 공간,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고 왔죠. MG 발바토스 티타늄 피니시 버전과 MG 더불어 잔라이저, 이 두 가지 상품으로 무게중심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남은 공간이 어디예요? 그 무게중심을 잡은 두 프라모델의 앞쪽과 뒤쪽이죠. 그 앞쪽과 뒤쪽에 배치할 프라모델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뒤쪽에 걔네 MG보다 부피가 더 큰 제품, 아니면 또 무장이 더 화려한 제품들을 배치하면 훨씬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또 1m 공간에서 뒤쪽 라인에 배치할 프라모델은 이 HG 하이젠슬레이2 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 하이젠슬레이2 라의 특징적인 무장,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이 빔포 이것과, 그리고 얘가 들고 다니는 이 컴포짓 실드 부스터인데요. 제가 그냥 많은 분들이 컴포짓 실드 부스터를 이제 라이플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 클로 모드로 포징을 잡아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체 포징을 잡아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베이스가 동봉이 돼 있어요. 이 동봉된 베이스로 포즈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거 여기에서 딱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감히 이걸 버리세요. 포기를 하시고 액션 베이스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미리 준비했습니다. 액션 베이스. 이번에는요, 양 옆으로 저희 네모난 정사각형의 베이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양 옆으로 정사각형의 판을 더 추가로 조립을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클로우 모드로 변경한 그 라이플을 이제 판넬처럼 또 포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하이든 슬레이를 세워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대도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올려두고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 가운데 고관절에 고관절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그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액션 베이스 1에 동봉되어 있는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뒤쪽에 잘 보시면은 뒤쪽 포트 쪽으로 걸쳐줬어요. 뭐 이게 구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요. 그리고 아래쪽 판에도 구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액션 베이스 2를 활용해서 아까 따로 클로 모드로 변환을 해놨던 그 부품을 무장을 이제 포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액션 베이스 2 대로 여기 구멍이 또 마침 있어요. 여기에 꽂아주시고 적절히 위치를 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정면에서 나머지도 반대쪽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 포징을 한번 잡아볼게요. 본체는 허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관절들을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특히 이 어깨를 좀 펼쳐주시고 그리고 다리, 고관절 양 옆으로 벌어지는 이 관절은 움직여지더라고요. 이것들도 최대한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실드 부스터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이렇게 양옆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이것도 펼쳐주시면은 좀 더 커 보입니다. 이런 세세하게 가동되는 것들, 허리가 가동되지 않은 프라모델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사실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얘를 고개를 젖혀주시거나 아니면은 숙여주시거나인데 제가 선택한 거는 고개를 젖히고 상체를 뒤쪽으로 더 젖혀주는 겁니다. 마치 에너지를 발산하는 으악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젖혀주세요. 그 다음에 손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손도 으악 하는 느낌으로 쫙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캐논이 좀 어색하죠. 요거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방향을 앞쪽으로 바꿔줄게요. 이때는 여기에 꽂혀있는 이 부품을 또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게끔 해서 여기서 꽂아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자, 각도를 이제 서서히 디테일을 잡아가야겠죠. 각도를 조금 더 어깨도 팔도 좀 더 벌리고 각도도 이런 느낌 괜찮죠? 여기에서 이 레일건도 또 전개 모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얘를 커버를 또 벗겨주시면은 또 그게 재현이 되기 때문에 또 커버를 딱 벗기셔서 다가
끼워주시면 이렇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전개 모드를 재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제품 안에 리드선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로 모드인 얘네들에 꽂아주셔서 본체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이 리드선을 또 잘 갖고 노는 법이, 얘네들을 실제로 뭐 저희가 운동할 때 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 물결처럼 딱 내리쳤을 때 그런 모양들이 딱 나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그런 모양들을 이 리드선에도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현실감이 더 더해지십니다. 자, 이렇게 물결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멍대로 또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역시나 마저 디테일을 또 잡아주시면 되세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좀 손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완성. 어떠신가요? 옆에서 봤을 때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딱 처음 구상한 그 느낌,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포징을 잘 잡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타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정도로도 만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돼요. 다음은 RG 뉴건담 HWS 버전입니다. 네, 이 제품도 부피가 좀 큰 편이고 무장도 큼직큼직하고 풍부한 편이어서 다음 포징 프라모델로 선정을 해봤어요. 이 제품 어떻게 또 포징을 할 거냐, 아까 포징한 하이진 슬레이 2 라와는 또 방향이 반대로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더 균형이 잡혀 보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네, 이쪽 대각선 시선이 이렇게 향하게끔 포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활용할 무기는요, 이 쉴드에 장착된 요 메가빔 캐논,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역시나 허리를 딱 돌려주세요. 역동적인 포징의 가장 첫 번째는 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 돌려주시고, 또 RG 뉴건담의 허리 기믹이 있죠. 이거를 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이거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뺄 수 있다는 거. 이러면은 이렇게 허리만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포징이 벌써부터 역동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다리를 한껏 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반대쪽 손, 이거를 조금 빔 라이플을 이번에는 뭐 사격 포즈를 안 하니까 이렇게 잘 쥐고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실드, 적에게 조준해서 쏜다는 느낌으로 팔을 펼쳐주세요. 위쪽으로 어깨를 쭉 들어주시면은, 네, 충분히 RG 뉴건담 가동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딱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틀을 잡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다리도 괜찮고요. 가동률 괜찮죠. 충분히 벌려있고, 허리도 지금도 역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도 잡혀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디테일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 실드,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얘 실드의 좀 방향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깨랑 방향이랑 팔의 방향이랑 또 잘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실드의 전개 기믹들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서 좀 더 풍성해 보이게끔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이 역시 손 방향으로 향하면 더 좋겠죠? 시선도 이렇게 더 돌려서 방향으로 봐주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상체는 이런 느낌. 괜찮죠? 손과 시선에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일체감. 실드 방향만 조금 더 수정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체도 좀 더 다리를 균형감 있게, 양쪽이 이제 더 균형 있게 벌려주시고, 무게 중심 같은 것도 잘 잡아주시면은, 네, 좋아요.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선과 손 방향이 일치를 하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이 실드 시선 방향에 맞게 잘 향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액션 베이스를 사용해서 띄우면은 충분히 멋진 포징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테일은 추후에 액션 베이스에 세워서 그때 또 잡아 나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으로 포징할 제품은요, RG 크로스본 건담 X1 컬러 클리어 버전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본 건담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풍부한 무장과 그리고 이 RG에만 포함되어 있는 망토 파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요, 저는 이 망토 파츠를 벗기지 않고 포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상상해 보시죠. 어디선가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망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토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흩날리겠죠? 이렇게 앞쪽에 있는 망토도 이렇게. 자, 망토의 방향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낌이 훨씬 더 달라졌습니다. 뭔가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런 느낌? 딱 그 우주 해적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이 상태에서 크로스본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빔 이펙트 파츠, 오늘은요, 저는 이 실드 이펙트 파츠와 그리고 빔 잠바, 이 이펙트 파츠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앞에 있는 망토는 포징을 잡을 때 좀 걸리적거리니까 제가 잠시 빼놓을게요. 이쪽도 잠시 빼놓겠습니다. RG 제품들은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허리 가동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요, 이 유격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만 허리를 빼주시면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포즈 잡을 때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고관절도, 네, 이 고관절도 아래쪽으로도 연장이 되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자, 한껏 빼주세요, 고관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이 공간이 우주라는 컨셉으로 앞으로 부스터를 사용해서 날아가는 포즈를 한번 하체를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대로 시선을 또 살짝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시선 돌려준 다음에 여기에 무기, 아까 저희가 선정했던 이펙트 파츠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실드. 망토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은 빔 잠바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로 했죠. 주먹을 빼주시고, 네, 빔 잠바를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나 또 이쪽 팔도 포징도 적당히 잡아주신 다음에, 네, 아까 빼놨던 망토 파츠를 다시 결합을 해볼게요. 네, 떨어뜨렸던 망토를 먼저 뒤쪽 망토를 결합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람 방향이 이쪽이니까 방향을 바꿔주신 다음에 앞쪽 망토도 다시 결합을 해줄게요. 네, 어떤가요? 딱 이 각도에서 딱 봤을 때 뭔가 좀
크로스본이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두 번째 공간에 뒷줄에 올라갈 RG 크로스본의 포징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따가 액션 베이스를 사용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뒷열을 장식할 프라모델은요, RG 포스 임펄스 건담 티타늄 피니쉬 버전입니다. 자, 제가 미리 백팩에 있는 빔샤벨을 양손에 이렇게 쥐어줬어요. 이번 포스 임펄스 컨셉은 이렇게 빔샤벨을 두 개를 다루는 이도류 컨셉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포스 임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변형 합체 그 정도가 큰데 포징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빔샤벨을 양손에다가 쥐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포징을 잡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요, 역시나 시작은 허리를 과감히 돌려주는 겁니다. 허리를 과감히 이렇게 팍 돌려주시고요. 얘도 허리를 조금만 빼시면은 유격이 생기면서 좀 더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안에 그 비행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컨셉이 이렇게 비행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허리 가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만큼이나 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허리 가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이렇게 굽혀주신 상태에서 또 다음 포징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선은 머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드와 이쪽 팔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공격을 막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를 살짝 더 들어주면 더 멋지겠죠? 이 방패, 실드 사이로 보이는 이 포스 임펄스 눈빛 착 보이시나요?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요. 반대팔도 멋지게 펼쳐주세요. 뒤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주시고, 자, 하체 다리를 보시면요, 역시나 고관절 쭉 벌려주시고요. RG도 이렇게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허리와 고관절을 가능한 한 최대한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시고요. 자, 백팩도 이렇게 좀 만져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시면은 딱 기본적인 틀은 완성입니다. 자, 한번 쭉 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면으로 둘 건 아니거든요. 살짝 틀 거예요. 살짝 틀 거고, 이 상태 그대로 하면은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기울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컨셉보다는 역시나 얘도 앞쪽으로 나아가는 컨셉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팔과 반대되는 다리를 굽혀주세요. 최대한 굽혀주시고, 그리고 뒤쪽 다리도 뒤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스커트가 이렇게 빠졌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포징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빔샤벨을 조금 구부려 줄 겁니다. 빔도 결국에는 입자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물질이라고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얘가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빔도 뒤로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돌진한다고 생각하면은 빔이 이렇게 뒤로 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빔 이펙트 파츠가 연질이기 때문에 구부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씩 구부려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때요? 빔샤벨이 좀 휘었죠? 네, 이 상태 그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이렇게 휘어 있는 빔샤벨로 인해서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빔 이펙트 파츠, 연질의 파츠들을 활용을 하면은 좀 더 내가 생각한 스토리에
부합하는 포징을 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포스 임펄스도 이따가 액션 베이스 위에 거치를 하고 디테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뒷열 프라모델들을 포징은 다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앞열 프라모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실버블릿 서프레서 컬러 클리어 버전입니다. 자, 이거는 딱 봤을 때 이미 컬러감에서 압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별다른 포징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진 키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징을 한다면은 더 멋있겠죠? 자, 같이 포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다들 뒤에 있는 이 교체형 오른손, 오른팔 이것들을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를 포징해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포징하겠다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팔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팔을 교체하는 장면, 이거 상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멋진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기체의 다른 특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버블릿 서플레서의 또 특징은 이 허리, 이쪽 허리에 있어요. 좀 잘 보시면요, 안쪽 허리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기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허리가 이렇게 가동이 돼요. 이 가동이라면요,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허리 가동이 오히려 더 HG에 비하면은 엄청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가동을 활용해서 포징을 잡아보겠습니다. 역시나 허리를 비틀어 줄 건데, 자, 비틀어 줄 건데 그냥 이렇게 비틀면은 다른 제품들 여기서 끝이 나는데 얘는 뭐 앞이나 뒤나 이런 각도의 움직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비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선을 또 비튼 방향 반대 방향대로 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얘가 다리를 이렇게 펼쳐주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격 포즈죠.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또 많이 쓰는 기법, 얘를 비스듬하게 포즈를 잡아주는 거, 마치 어디 벽에 타고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포즈를 잡아주는 거죠. 자,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다리도 이쪽 벽을 뭐 타고 내려간다는 듯한 느낌으로 다리를 이렇게 굽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대쪽 팔을 이쪽 공간을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팔을 좀 굽혀주셔서 이쪽 공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총든 손을 과감히 적한테 조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시선을 총구와 일치시켜 주시고 가리지 말아요. 이 느낌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예요. 총구의 방향과 시선, 이 느낌으로 포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액션 베이스를 또 활용을 할 건데 얘는 앞열에 전시가 되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 2로 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앞열 프라모델은요, HG 건담 비욘드 글로벌 G3 컬러 버전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있는 비욘드 글로벌 버전 건담에서 색깔만 바뀐 거기 때문에 가동적인 특징이나 그다음에 무장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HG 건담 비욘드 글로벌 버전이 가동률이 꽤 괜찮아요.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가동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포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버블릿 서플레서를 포징을 할 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포징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품은 역시나 또 반대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끔 포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역시 또 한번 허리를 좀 비틀어 주시고 시선을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이 제품도 고관절의 가동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충분히 이렇게 다
굽혀줘서 포징을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떤 컨셉이냐, 딱 여기에서 여러분 바닥에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퓨 박차오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얘가 이러다가 퓨 뭔가 여기서 또 부스터가 확 일어나면서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슴 부분의 관절을 최대한 굽혀서 시선을 더욱더 아래쪽으로 두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팔도 이렇게 뭔가 공기에 저항하는 듯한 느낌을 듬뿍 담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반대쪽 팔도 사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목도 쭉 펴주시면 돼요. 반대쪽 발목도 쭉 펴주시고, 네. 여기에서 그냥 또 이렇게 정자세로 두면은 좀 심심할 수 있겠죠. 이때 이렇게 살짝 비틀어 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딱 이 그림, 이 각도 이렇게 살짝만 비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나요? 네. 이렇게 HG는 가동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네, 포징 잡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없습니다. MG나 RG처럼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이 HG 비욘드 글로벌도 이따가 액션 베이스 2를 활용해서 제가 거치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라모델입니다. 역시나 HG 건담 비욘드 글로벌만큼이나 가동률에 있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제품이죠. HG G40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만큼 이 프라모델로서의 가동률이 아니라 그냥 정말 기계적인 느낌의 가동률을 다 구현을 해냈어요. 단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고관절이 이만큼이나 또 가동이 됩니다. 이런 가동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 포징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거 그대로 다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저희 고관절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쫙 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일반 프라모델에서는 이런 가동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발이 이렇게 땅바닥에 평평하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이렇게 쭉 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꽤 힘듭니다. 그리고 허리도 역시 좀 돌려줄게요. 허리도 돌려주시고 또 이 특징적인 이 허리 가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이런 가동들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은 더 좋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이쪽 부분도 가동이 돼요. 이렇게 이런 가동률 다 하나하나 활용을 하셔가지고 포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선도 앞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건담이 돌진하기 딱 직전에 그런 이미지를 제가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 각도에서 딱 봤을 때. 네. 역시 이렇게 두면은 또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 2를 활용해서 이따가 끝날 때쯤 제가 세팅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라모델입니다.
SDCS 크로스본 건담 클리어 컬러 버전과 그리고 SDCS 헬로키티와 콜라보한 자쿠2 클리어 컬러 버전입니다. 이 두 제품 SD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포징을 잡을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DCS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동률이 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짝이나마 보장된 그 가동 안에서 포징을 잡아볼까 해요. 자, 먼저 크로스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로스본은 이 제품은 이미 CS 프레임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징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번에도 얘도 SD지만 역시 돌격하는 포즈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은 한번 잡아볼게요. 허리 돌리고 시선 맞춰주신 다음에 자, 무기 정면을 향해 주시고 반대쪽 팔 자 좀 쭉 뻗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과 반대되는 다리 자 무릎을 굽혀 주세요. 그리고 빠진 거 있으면 잘 끼워 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을 조금 잡아 볼게요. 시선, 팔 이런 것들을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은 자, 어떠신가요? 지금 터치 몇 번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SD임에도 불구하고 좀 멋스럽게 포징이 잡혔죠. 제품 자체가 예쁜 것도 있지만 SDCS가 어느 정도의 가동률은 보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포징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이 제품도 액션 베이스를 활용해서 공중에 띄워볼 거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SDCS 키티 콜라보 제품, 이 제품은 포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크로스본과 나란히 둘 거기 때문에 또 역시나 대칭을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크로스본이 이쪽을 바라봤으니까 키티는 이쪽을 바라봐줘야겠죠. 그리고 허리도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도 이렇게 잡아주고 사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총도 딱 쥐어주시고 이렇게 떨어진 부품은 부담 갖지 마시고 다시 꽂아주시고요. 이 제품은 CS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SD 프레임입니다. 가동률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 부족한 가동률 안에서 포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선 좀 더 돌려주시고요. 잡고 있는 이쪽 팔 포징을 잡아주시고 역시나 반대쪽 팔 뒤로 쭉 뻗어주시고 이쪽 팔 굽혀주시고 안 굽힌 것 같지만 살짝 굽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떤가요? 이렇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좀 뭐 했습니다. 티가 좀 안 날 뿐이지 포징을 좀 잡아봤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키티는 포징을 끝냈습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끝에 액션 베이스 툴을 활용해서 한번 공중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드디어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포징을 해봤습니다. 원래라면 저희한테 주어진 공간은 2m 하지만 책상은 그거보다 좁죠. 그래서 이 좁은 책상에 맞춰서 샘플들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먼저 HG 하이젠 슬레이 2 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크로우 모드인 우리 무장을 집중적으로 포징을 해줬어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뒷열에다가 전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RG 뉴건담 HWS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포징도 방패 실드에 달려있는 메가 캐논을 중심으로 포징을 해줬죠. 액션 베이스도 이 제품만큼은 고관절보다는 등 뒤에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뉴건담은 등 뒤에다가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요 RG 크로스본 건담을 배치했어요. RG 크로스본 건담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 이펙트 파츠를 한껏 활용을 했고 역시나 망토에 집중적으로
주목할 수 있게끔 포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RG 포스 임펄스 건담 티타늄 피니시 버전이에요. 역시 색감도 정말 훌륭하고요. 포징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펙트 파츠인 빔샤벨을 조금 키워줬는데 그것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MG 더불어 건담 잔라이저, 더불어 잔라이저 클리어 컬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버스터 소드를 양손으로 쥐게 해주는 거 조금 고생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액션 베이스도 판을 2개를 활용을 해서 좀 뒤에 백팩, 무게 중심을 이런 식으로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는 MG 발바토스 티타늄 피니시 버전입니다. 베이스를 뒤로 한껏 휘두르는 포즈. 이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딱 되시죠? 뒤에 모래먼지 확 일어나면서 발바토스가 앞으로 뛰쳐나올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HG 실버 블릿 서프레서가 위치를 했습니다. 역시나 허리의 볼관절 특징을 잘 잡아서 포징을 해줬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HG 건담 비욘드 글로벌 G3 컬러가 배치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래에서 보는 게 딱 좋지 않나 하는 포즈로 저희가 액션 베이스 2에 배치를 포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HG G40가 이게 놓여있네요. G40도 그 가동률의 극한을 또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포징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쪽에 SDCS 크로스본 건담과 SDCS 자쿠 PT 콜라보 버전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두 개도 SD임에도 불구하고 액션 베이스 2를 활용해서 공중에 띄워주니까 역시나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그 포즈를 잡을 수 있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현장 코엑스에서 열리는 저희 펀 엑스포 현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를 직접 두 눈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징왕 4탄 어때?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매장에서 포징을 잡는 방법대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1탄, 2탄, 3탄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한 것처럼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잡다 보시면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어느샌가 포징왕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가 반복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감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샌가 포징왕이 4번째 시간이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이 5번째죠. 5번째, 제가 감독님한테 살짝 듣기로는 5번째 시간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들이 등장을 한다는데 과연 어떤 제품으로 제가 또 포징을 만나게 될지, 포징으로 만나뵙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징왕 5탄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포징왕 5탄까지 안녕히 계세요.